이번에는 첨단 과학기술로 범죄를 해결하는 과학수사의 세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김진수 현장 감식요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과학수사 분야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그 과학수사 요원 중에 현재 그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의 그 검시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 정성국 검시관이 연구 중인 그 입술 지문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그 한국법과학지에 게재된 우수 논문 게재상을 수상한 논문 자료인데요. 오늘은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손바닥과 발바닥 지문이나 또 유전자 그리고 치아를 통해서 신원 확인을 한다 하는 건 많이 들어봤는데 네네. 입술을 통해서 신원 확인을 한다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죠. 좀 생소하죠. 네. 네. 그 입술 지문은 그 지문의 그 융선과는 달리 그 입술의 붉은 부분인 입술 점막과 입술의 가장자리 사이에 있는 그 땀샘과 피지선, 피부의 그 균열에 의해 생긴 그 홈의 그 독특한 생물학적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1902년 인류학자였던 피셔가 그 처음으로 개인을 식별하는 방법으로 확인했고, 그 후에 1932년 그 프랑스의 유명한 범죄 분석가인 로카드에 의해 그 개인 식별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술 지문은 자국 내에 6주부터 형성이 되고요. 입술에 생기는 병인 그 포진성 병변에도 손상되지 않으며 영구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 입술 지문은 그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르고 일란성 쌍둥이라 하더라도 이제 서로 같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인종별, 성별 차이를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고 보고되었고요. 이러한 입술 지문 연구들을 바탕으로 외국에서는 그 법정 증거 자료로 받아들여진 사례도 있습니다. 네, 일란성 쌍둥이라도 입술 지문이 다르다고 하니까 네. 참 신기한데요. 개개인의 특성을 참 자세하게 알려주는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그럼 외국에서 입술 지문 분석을 통해서 해결한 사건은 좀 있나요? 이제 그 많지는 않은데요. 네. 외국도 그 1993년 그 미국 법정에서 살인 사건의 그 유력한 용의자에게 43년형의 유죄 판결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건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피해자가 이제 근거리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이 됐는데 과학수사팀이 현장에서 이제 박스 테이프를 발견을 했습니다. 거기에 마침 이제 입술 자국이 묻어 있었고 이 입술 자국과 용의자 중에 한 명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조사 결과 용의자 중 한 명이 박스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기 위해서 이제 공범에게 먼저 시범을 보였는데 이때 용의자의 입술이 테이프에 닿았던 것을 이제 그 분석을 통해서 밝혀진 거죠. 이후에 FBI는 입술 자국이 묻은 증거물을 재판에 제출했고요. 이것이 증거로 인정이 돼서 유죄 판결을 받아낸 겁니다. 네, 그런데 현재 이 과학수사 수준으로 봤을 때 DNA를 채취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수사에 빠른 도움을 주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네. 그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증거물을 채취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술 지문은 이제 DNA 못지않은 중요한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는 외국 사례를 들어보시면 입술 자국에서 DNA 외에 입술 지문이 왜 중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연쇄 성폭행 사건 수사를 이제 수사하던 경찰관이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의 유전자 흔적을 확보를 했는데 용의자가 마침 일란성 쌍둥이여서 둘 중에 누가 범인인지 가려내지를 못했습니다. 용의자가 일란성 쌍둥이인 경우는 이제 매우 드문 경우인데요. 이들의 DNA가 유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DNA 검사로는 둘 중에 누가 범인인지 구별을 해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 용의자의 입술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입술 지문 대조를 통해서 둘 중에 누가 범인인지 가려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겠죠. 네, 그렇군요. 그럼 끝으로 지난해 우수 논문 게재상을 받았어요. 지문 연구 논문. 네네. 이 의미와 전망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법의학에 있어서 DNA는 그 지문 감식에 이어서 21세기 최고의 개인 식별 방법이면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범인들 또한 이러한 증거물을 남기지 않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죠. 이에 과학수사팀들은 이제 추가적인 증거물을 찾기 위한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현장 감식에 있어서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 증거에만 집중하다 보면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그 증거가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다양한 증거의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입술 지문은 매우 중요한 법과학적 증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까 그 사례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DNA가 같고 지문의 경우에도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주민등록 미발급자,
지문 자료가 없는 외국인 등 지문 검색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입술 지문의 활용은 수사에 매우 유용한 증거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입술 지문 분석 아직 국내에서 제대로 연구되지 않은 그런 분야고 사건 해결의 증거물로 또 활용된 적이 없었던 뭐 그런 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과학 수사 분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